복수 문제 6주차. 오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들이라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익숙해지면. 자, 지역권 틀린 거 찾으라고. 최근에 나온 문제요. 자, 여기 물어본 게 이거예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이 나오잖아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여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못한다야. 지역권은 요역지와 절대 분리 못해. 반드시 요역지와 함께 해야 돼요. 자, 2번 여기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냐 그랬죠. 그럼 여기 토지가 승역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승역지는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요. 너무 쉬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되고 일부 안 돼요. 근데 승역지는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다고. 이게 용익물권의 공통점이라. 그래서 일부에 설정 있다. 2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자, 3번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1인이 취득하죠. 그럼 취득은 쉽게. 다른 애도 다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4. 반환은 인정될 수 없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인정 안 돼. 그다음 5번에 계속 표현된 것이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이 답이요. 자, 10번. 이제 지역권 옳은 거 찾으라 했어요. 옳은 거 찾으라 문제는 문제 전체에다가 원 그려놓고 푸는 거 나중에 연습하시는 거고. 자, 1번에 이제 요역지가 나왔잖아요. 요역지가 일부라도 되느냐? 안 돼.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돼. 자, 2번 소유권이 이전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요역지 소유권 말하는 거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따라가야죠. 이전된다. 이렇게. 자, 3번 영구 있다. 영구 있다 할 때 웃는 분들은 세대가 비슷한 거고요.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구 시리즈를 모르는 거죠. 괜찮아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에 또 반환 나왔죠. 반환 청구는 없다고.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자, 5번 1인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소멸은 전원이 함께 해야 돼요.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5번이 옳은 사안이요. 이 정도는 1년 공부하면 맞추겠죠. 이거 맞추면 다 합격해요.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자, 11번 사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례도 아니요. 사례 문제들은 문제 전체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일단 뭐에 대한 문제인지, 그러니까 문제 제목 정리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여기 전세권 나왔죠? 전세권 문제야. 그럼 전세권 문제에선 건물 전세권 문제인지 토지 전세권 문제인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 전세권이냐 토지 전세권이냐에 따라 적용되냐 안 되냐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건물이지. 근데 특징이 일부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와 있을 문장이 건물 일부 전세권 아니요? 그럼 전부 경매할 수는 없고 전부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그 문장은 한두 지문 무조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건물 전세권이다 하고 틀린 거 이렇게 정리하고 풀면 돼요. 그럼 1번에 건물 전세권이었죠. 그럼 법정갱신 되죠. 그리고 법정갱신 되면 기간 정함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존속기간 1년이다. 그냥 틀렸어. 1번이 답이요. 민법에서 법정갱신이 될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다뤄지고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법정갱신이 됐을 때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서로 대별되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장소 옮겨서 틀이 나오는 거야.
1번이 답이요. 자, 2번은 여기 전체 경매는 없다. 앞에 한 줄 안 읽으셔도 된다니까. 일부 전세권이잖아. 전체 경매는 없다고. 전부 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도 전체 경매는 없어. 자,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냐 그랬죠. 그럼 채권 양도하려면 기간이 끝나야 되니까 기간 만료시. 기간 끝났네. 그럼 전세금 채권 발생하니까 양도할 수 있다.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습관을 앞에서부터 더듬더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에 관한 문제인지를 먼저 천천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질문한 내용이 뭔지, 물어보는 게 뭔지를 찾아서 표시하는 식으로 하세요. 읽고 생각하는 걸로 하지 말고. 자, 4번. 여기도. 자, 물어본 거. 여기잖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니? 그럼 이제 사건 정리하면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됐대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야? 병이지. 그럼 병한테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전됐으니까 그 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누구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지. 병한테. 자, 5번. 길면 끝에부터 보는 거야. 필요비 나왔죠? 필요비는 없다고. 문제가 뭐예요? 전세권.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발생 안 해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앞에 안 읽었다가 다른 거 변형돼서 나오면 어쩌니? 없어. 그럴 일이 없다고. 그리고 이 정도 문제들은 1번 지문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나오면 기간 정함 없다. 이거 외운 사람들은 이건 1번 답 쓰고 끝낼 문제지 밑에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연습을 하셔야 돼. 자, 14번. 얘도 사례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사례인지 보면 전세금 보이죠?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등기. 그냥 전세권 사례잖아. 그럼 뭘 찾아? 목적물을 찾아야 된다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인 거야. 그리고 갑 먼저 나오고 을 뒤에 나오면 갑이 소유자, 을이 전세권자라 정리할 필요 없어요. 건물 전세권 사례구나. 그리고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서 물어본 거 15년으로 정했대. 너무 길다. 10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최장 기간 10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자, 2번. 길죠? 안 해도 돼. 물어본 거 먼저 찾는 거야. 기존 채권으로 가름 있다. 이렇게. 3번. 지상권에 미친다. 이렇게. 지금 건물 전세권 사례였죠. 근데 끝에 질문이 지상권에 미치냐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남의 땅에 있다고 가정해서 앞에 나오는 거니까 패턴을 외워버리라고.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일 때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4번. 여기 법정갱신 됐죠? 등기 없이 주장 있다. 이렇게. 물권법 총칙에서도 자주 나오는 사안이에요. 자, 5번. 길어. 물어본 게 이거야. 무효로 추정되냐고. 자, 앞에 기간 시작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대죠? 그럼 아직 사용 전에 등기부터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전세권은 용의물권의 성질뿐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 시작 전에 된 등기도 유효로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로 추정된다. 예, 틀린가. 이 5번은 최근 판례 사안이라 이때 나온 거고 앞으로 계속 출제될 판례라 외워두셔야 돼요. 5번의 답이요. 드디어 나온 거야. 이게 문제 제목이 뭐예요? 토지전세권. 여기가 특징. 옳은 거 찾으라고요? 문제 제목이 토지전세권이면 일단 두 가지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토지전세권이니까 건물하고 다른 점.
그래, 하나도 안 떠오르죠? 최단 기간 1년, 여기엔 적용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제목이 토지 전세권이니까 그 밑에 지문에 1년 나오면 X 하시는 거야. 또 법정갱신 적용 안 돼. 그게 먼저 떠오르게 연습이 돼야 돼. 그리고 매수 청구할 때 건물은 부속물 매수, 토지는 지상물 매수. 그 차이점만 먼저 떠올리는 거야. 토지 전세권 문제니까. 그럼 여기에는 1년 최단 기간 적용 안 되고 법정갱신 인정 안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와 관계된 지문들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먼저 떠올리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문제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은 문제 제목을 정확히 정리하고 푸는 게 1순위예요. 자, 1번. 여기.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있냐 없냐 그랬죠? 처음 설정할 때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10년. 10년 못 넘게 돼 있다니까. 지역권만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기간 제한이 있잖아. 자, 2번. 1년 나왔지? 1년. 적용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이건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은 적용 안 돼. 자, 3번. 여기 갱신할 수 있어? 그때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한다. 싱겁다. 3번의 답이야. 우린 이런 문제들 보면 힘 빠져. 그렇게 고급스럽게 가르쳐놨는데 답은 허접스럽게 나와버리니까. 틀리면 더 큰일이야. 3번의 답이요. 야, 5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돼 안 돼? 되잖아요. 토지 전세권이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이렇게. 자, 5번 이 5번이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방식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차이가 많이 나요. 제일 길죠. 끝에부터 오시는 거야. 물어본 게 뭔지. 제목이 뭐예요? 토지 전세권이야. 근데 끝에 물어본 게 이거야. 다시 설정한 걸로 보냐 그러죠. 이게 법정갱신 문구야. 다시 설정한 걸로 본다잖아. 이 본다가 법에서 정한 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법정갱신 적용 안 된다니까. 토지 전세권이라. 그렇게 염색하시면 돼. 3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5번까지 가면 안 돼. 33회 거라니까. 원래 웬만한 문제들은 직전에 봤던 문제들은 한 번씩 다뤄드려요. 1, 2월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그래야 본인이 전년도에 시험을 보긴 봤는데 공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을 때는 어렵고 쉬운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점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35점 맞았어. 그럼 민법이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는 그거를 1순환만 해도 60점 이상 나오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배우고 느껴야 겁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33회 때 나온 문제들 1, 2월에 다룬 주제들 중에 풀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쉬어봐. 몇 개인지. 60점 넘게 나온다니까. 1, 2월 것만 알아도. 쉬운 것만 고른 게 아니요. 유치권. 물어본 거.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령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찾으랬죠. 그럼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거 찾으래잖아.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어. 몇 개 찾으래? 하나 아니면 2개를 찾으래요. 그럼 단어 찾는 거야. 기억은? 권리금 나왔잖아. 유치권 없어. 권리금 유치권 인정 안 돼. 하나 지웠고. 니은은? 보증금 유치권 인정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외우라고 한 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 없다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디귿 할 필요가 없잖아. 디귿도 하면 진짜 빵점이야. 아니 권리금 안 돼. 보증금 안 돼. 그럼 얘는 돼야지. 얘도 안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데 요령 없는 사람들은 디귿도 다 읽어. 그리고 또 생각한다? 가축? 디귿은 출제자가 장난한 거지 이게 또 나올 판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억하고 니은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려는 거지. 디귿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부동산 하기도 바쁜데 어디서 소나 공부하고 말이야. 가축을 뭐들 해. 그러니까 박스 문제는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몇 개 찾아야 되는 건지를 관망을 하고 풀 때 요령껏 100% 외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 형태 문제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전혀 가치 없는 지문이 나오거나 지엽적인 지문이 섞여 나오거나 일부러 소련말로다가 뭔 뜻인지 모르게 하려는 문장을 섞어내려는 의도로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버리면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함정에 빠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 100% 외운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문장이 섞여 있어도 답 다 찾아요.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랬어. 자, 1번에서 물어본 거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다 된다. 단 간접 점유 중에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건 돌려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되냐를 물어봤죠. 다 된다. 상관없다. 자, 2번 물어본 게 이거야.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대. 그럼 특약이 유효야. 그럼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돼. 이때 이 특약의 유효성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특약의 효력 주장 다 있다. 이렇게 2번. 요 2번도 최근 판례 사안이라 이때 나온 거고 이 이후로 계속 나올 거예요. 2번 답이요. 자, 3번 경매할 수 있냐 그랬죠. 경매는 할 수 있다고. 우선 변제를 못 받을 뿐이지 경매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우선 변제라고 나온 게 아니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매할 수 있다고. 돈으로 바꿔야 경매 받을 수 있으니까.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를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할 수 있는 거라고. 자, 4번은 어쩌다 한번 나온 거야.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따로 제공하면서 그 유침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못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다른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5번 또 나왔죠? 뭐? 권리금 없다. 이렇게. 권리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권리금 유치권 없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4번. 작년에 나온 거야 이거. 근데 작년에 시험 봤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뭐가 나왔었는지. 지금 처음 하는 척 하느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유치권 옳은 거 찾으래. 자, 1번 경매. 있다고. 우물만 없지 경은 있어. 그 다음 2번 과실 수치에서 변제 충당. 당연히 할 수 있지. 참 어처구니 없죠. 너무 상식적인 게 그럼 답으로 나오잖아. 유치물에서 과실 수치해서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데 나도 받을 돈 있으니까 그거 돌려주지 않고 내 채권에 변제 충당해서 내 거 변제 받아갈 수 있다고. 속상해. 2번이 답이요. 승낙 없이 담보 제공 안 된다고. 네가 뭔데 마음대로 이런 걸 해. 4.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거는 성립 안 된다고. 돌려준 거라.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다가 비용 지출했죠. 필요비든 유입비든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남의 소유물에 비용 지출한 거 받아낼 수 있다. 기출문제를 지나온 문제지만 봐야 될 첫째 필요성은요, 문제 형태예요. 40문제 중에 답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10개도 안 돼요. 10개가 뭐야? 5개도 안 돼. 답으로 나온 것들만 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게 대다수예요.
근데 중개사 수험생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어렵겠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 답으로 나온 문제를 자신 있게 답을 못 써요. 내가 이렇게 쉽게 맞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온갖 생각을 더 한다고. 그게 함정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을 빨리 아셔야 돼. 절대 어려운 지문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는 10개 넘지도 않고 진짜 5개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다 틀려도 합격하는 거잖아. 쉬운 걸 안 틀리셔야 돼. 근데 대부분은 답이 쉬워.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아는 일을 작업을 하셔야 돼.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렵게 낸다고 낸 거야. 벌써 모양도 짜증나게 생겼잖아. 이런 걸 공갈포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제 가불병 나오면 좀 겁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불병을 꼼꼼하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풀려는 의도를 갖지 말고 일단 이 문제를 내가 풀 건지 안 풀 건지 그거 선택하는 게 실력이거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실 건 물어본 게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걸 항상 습관을 들이시는 거야. 그럼 얘는 사례가 좀 길죠? 그럼 끝에부터 하라 그랬잖아. 긴 사례들은 뭘 묻는지를 알려면 마지막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물어본 게 뭐야?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찾으라 그랬죠? 그럼 갑이 누구겠어요? 유치권자일 거 아니에요. 병은 누구겠어요? 채무자가 새로운 소유자란 뜻이지. 지금 갑이 병에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채무자는 누구겠어? 을이겠지. 통밥하고는.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물었잖니. 그럼 병은 경락인일 거라는 거야. 확인만 해. 위에 여기 봐. 여기. 경매 신청해가지고 뭐 했어? 압류율이 발생했죠. 그리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했대잖아. 그럼 결국 질문은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다고. 그럼 기준이 뭐야? 경매 등기, 압류효력. 그럼 경매 등기,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것들을 찾아라 그 뜻이더라고. 그럼 이 사례는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죠. 근데 몇 개 찾으래? 2개 아니면 3개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에 성립한 것과 후에 성립된 것들이 섞여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전인지 후인지만 표시하고 풀면 된다고. 자, 기억. 압류 후에 점유 이전했지? 그럼 후에 성립됐죠? 그럼 주장할 수 없잖아. 니은 압류 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대. 그럼 얘도 후에 성립됐잖아요. 그럼 주장할 수 없잖아. 더하면 안 되겠죠? 왜? 아니 4개 들어있었는데 2개 아니면 3개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2개 남았잖아 여기. 그럼 디귿리을이 답일 거 아니에요. 봐. 1분은 안 걸려. 근데 저 옆에다가 막 갑 화살표하고 그림 그리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무슨 피카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 못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이론 강의 10번 듣는 것보다 문제풀이 강의 10번 듣고 따라하는 게 훨씬 합격률이 높은 거라고. 근데 뭘 알아야 문제풀이를 따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혼자 하지 말고 들어서. 10번씩 들으라고 반복해서 이거를. 그럼 기술이 는다니까. 야, 또 찝찝해하는 사람 있으니까 한번 해보게. 자, 지금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고 얘도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고.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 3번이 답이요. 어떤 사람은 좀 쉬운 방법으로 딱 배우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가. 정말 이렇게 나오나요? 이래. 나왔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오니. 이제 질문이라고 해 그걸. 하라는 대로 하기나 해. 30번이 나오고. 이제 미안해서 못 풀어 이거는. 여기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 찾으랬죠. 그럼 용익 물권 찾으라는 거잖아. 4개 들어있죠. 2개 아니면 3개잖아. 전세권 용익 물권이지. 니은 지상권 용익 물권이지. 저당권 점유 안 하지. 이렇게. 그럼 기역 니은 들어간 거
여기 있잖아. 여기. 디귿. 아니잖아. 2번이 답이요. 넉 빼고 한 사람, 임차권도 점유하는데 이건 채권이요. 그러니까 임차권 여기 나오면 안 돼, 아예. 그리고 설령했더라도, 기억하고 니은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 니은 여기 2번밖에 없잖아. 디귿은 절대 안 되니까. 2번이 답이요. 리을까지 하면 안 돼. 얘는 채권. 물권 차지래잖아. 물권. 만약에 기억, 니은, 리을이 여기 보기에 들어있잖아요. 아마 절반 이상 틀렸을걸? 그래도 이 출제자는 되게 착해. 착하다고. 자, 더 황당한 거.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거. 초당권. 둘 다 33의 문제라니까. 앞에 거나 이거나. 나머지 애들은 다 점유하는 애들이잖아. 할 말이 없어. 나도 할 말이. 그렇지. 과락이 55.7%라고 했잖아요. 그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헛공부하시면 안 돼. 어려운 거 안 나와. 쉬운 거나 맞춰. 지금 물론 쉬운 게 별로 없지만. 자, 12번 여기 자주 나온 주제예요. 이게 저당권에게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틀린 거 찾으래요.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설정 계약으로 정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물권법에 있지만 임의 규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정 계약으로 달리 미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고. 큰 쟁점은 아니야. 2번 겁나게 길죠. 그럼 끝에 물어본 거 뭉쌍대의를 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그럼 이제 앞에 협의 취득 나왔죠. 이거는 수용된 게 아니라 매매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보상금은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이란 뜻이야. 그럼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없다. 맞고. 이렇게. 3번 겁나게 길어. 그럼 끝에부터 보라니까. 자,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 미친다. 그럼 앞에 안 읽어도 돼.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나오고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임대차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 문제죠. 토지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거 하면 돼. 자, 4번. 자, 물어본 거 물상대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그럼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 게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했대잖아. 그럼 한마디 하라 그랬지. 뭐라고? 땡큐. 땡큐인 소리라고. 땡큐. 대화 잘 안 되잖아. 땡큐라고. 누가 압류하든 상관없다. 설정자가 못 받아가게 특정만 지어놓으면 자기가 했든 제3자가 했든 다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위 있다. 땡큐엔 쏘리야. 제3자가 먼저 압류해도 저당권자는 더 이상 압류할 필요 없이 여기 압류된 금전에서 자기 채권 우선 변제 받아가요. 한 푼도 안 남지? 그럼 얘한테 그냥 쏘리만 하면 돼요. 4번이 답이요. 자, 5번은 여기 차임채권에 저당권력이 미치냐 그랬죠. 이 차임채권이 과실이란 말이야. 그럼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압류 전인지 압류 후인지. 부동산 압류 이후에 차임채권 과실에도 미친다. 이렇게 숙달하면 다 보여요. 꼼꼼히 안 읽어도 돼. 줄 긋고 꼼꼼히 읽으면 미저리 돼. 미저리는 아세요? 미저리.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패 끼치는 걸 미저리다 그러잖아. 미나리가 아니고. 올해 나온 거야. 신상. 자, 뭐 찾으래? 저당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거,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래.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어. 몇 개 찾으래요?
하나, 둘, 셋이야. 에?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은 100% 확실한 거, 미치든 미치지 않든 찾아놓고 추리면 돼요. 1도 의심스러운 거, 내가 외우지 않은 거 한두 개 섞여 있을 수 있다고, 걔들은 그냥 빼는 거야. 그걸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요령이 있어야 돼. 박스 문제는 내가 100% 외운 거를 무조건 그것만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조합을 추리셔야 된다고. 자, 기억. 외운 거야, 안 외운 거야? 외운 거잖아요. 토지 저당권이죠. 근데 그 위에 완공된 건물이지. 건물하고 토지는 아무 상관 없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됐잖아. 토지 저당권은 건물, 농작물에 미칠 일 없다.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자, 니은은요? 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유리저장 탱크가 뭐야? 몰라. 책에 없었잖아요. 근데 유리저장 탱크가 뭐야? 그러니까 자신의 뇌를 풀 가동해가지고 뭘까를 하려고 하잖아. 그 습관을 고치라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아는 척을 해요. 시험 볼 때 절대 모른다고 안 한다.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 배려버리는 거야. 그냥 외운 거는 외운 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처음 보고 아예 안 외웠으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해? 유리저장 탱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탱크요. 그거 주유소 그거 지하에 맺힌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디귿 좀 전에 나왔죠. 뭐 과실 나왔잖아. 자임채권. 그럼 찾을 거는 압류 전인지 압류 후인지 하면 되잖아. 근데 저당 토지가 압류된 후에 자임채권 아니요. 미쳐 안 미쳐? 얘는 미치잖아. 이렇게. 자, 리을 뭐 나왔어? 등기한 인목 나왔죠. 누가 심었대? 토지 전세권자가 심었대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권원 있었죠. 별도로 등기까지 했지. 그럼 여기에 토지 저당권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얘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그럼 니은은 몰랐고 나머지 세 개는 100% 했죠. 그럼 뭐 찾으라 그랬어? 미치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기억하고 리을은 안 되잖아요. 그럼 기억 리을 들어간 거 먼저 죽여. 여기 기억 죽었고 둘 다 죽었네 얘는. 기억 죽었고 리을 죽었잖아. 그럼 남은 게 니은 아니면 니은 디귿 아니에요. 그럼 니은은 답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디귿만 하면 되지. 디귿 미쳐 안 미쳐? 미쳤잖아. 뭐 찾으래? 미치는 거. 그럼 답이 뭐야? 그럼 답 쓰면 되잖아. 그럼 유리저장 탱크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유리저장 탱크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이렇게 풀면 그날 아는 것도 있어. 내가 아는 걸로만 답을 정확히 찾으면 그날까지 몰랐지만 알게 되는 게 있다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그 땅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에도 미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건 습관의 문제지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못하니까 계속 잔소리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지. 어디 가서 면역 주사만 맞지 마. 세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니은은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야. 또 이거 그냥 현혹시키려고 그놈이 낸 거예요. 주유소 하려면 그 주유소 부지에다가 저장 탱크 매설해야 되잖아요. 그거 토지 일부가 되는 거라고. 독립성이 없으니까. 또 탱크 가서 공부만 해봐. 진짜. 그러니까 하나라도 확실히 외우고 외운 걸 기반해서 내가 외운 것에서만 옳은지 틀린지만 하는 걸 습관을 들이시라고. 안 외운 거, 의심스러운 건 그냥 빼버려. 아예 하지 마. 아예. 맞다, 틀리다, 모른다만 하면 합격해요. 근데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얘가 왠지 부합물인 것 같다, 부속물인 것 같다, 시험 배려버릴 거야. 자, 마지막. 오늘 일찍 끝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제목이 뭐? 제3취득자.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래. 몇 개 찾으래? 4개 들어있는데 2개 아니면 3개죠. 이 문제도 한 지문이
우리가 아무리 판례를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지문이 섞여 있어요. 근원만 알고 낸 거야. 그리고 판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럼 겁낼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3취득자에 대해서 100% 외운 문장이 옳은지 틀리지만 하는 거예요. 해보게. 기억. 외운 거야. 끝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죠. 그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 또는 용익권 취득한 사람을 말해. 그럼 물어본 사람은 누구야? 후순위 저당권자를 물었잖아요. 얘는 소유권, 용익권 취득한 자가 아니니까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부터 외운 게 딱 답으로 나오면 일단 마음이 좀 편해. 그럼 기억 놔두고 나머지 죽여봐. 에이씨, 2개밖에 안 주네. 하나 가지고 2개 죽이면 많이 죽인 거야. 그다음 자, 니은 비용 나왔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문제 제목이 제3취득자야.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 우선 상환 있다고.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고. 100% 틀렸어?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이제 지워. 하나 지워졌어.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이 남게 됐죠. 근데 공통으로 기억하고 리을은 들어있죠. 그럼 뭐만 하면 돼? 디귿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디귿이 오르냐 틀리냐만 하면 된다고. 디귿이 뭐야? 네.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매수인, 경락인 될 수 있냐 그랬죠. 있어 없어? 있다니까.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경락을 못 받지. 있다고. 디귿 맞지 않아? 그럼 다해 뭐? 4번이요. 4번. 그럼 리을은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답 나왔잖아. 이 리을이 출처가 불분명해. 판례도 못 찾고요. 이놈만 아는지 이놈도 모르는지 확인이 안 된다니까. 어느 책에도 없어 이거. 그럼 물어본 것만 해보면 여기 제3취득자의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냐 그랬죠. 어쨌든 제3취득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맞죠. 근데 문제는 경매 신청 후에 취득했대지. 그럼 우리가 배운 용어로만 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 용익권 취득한 자들을 제3취득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요 경매 신청 후란 말 빼버리면 제3취득자 맞잖아. 근데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몰라. 그럼 리을 모르죠. 답 찾을 확률이 몇 프로야? 왜 말을 안 해요? 100%잖아.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려고 애를 쓰고요. 시험에 될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냥 빼고 내가 아는 걸로만 해도 답이 100% 나온다. 이걸 연구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걸 공부할 거야? 아니요. 이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다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